여러분, 혹시 오늘도 식사 자리에서 혹은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를 집어 드셨나요? 설탕보다 훨씬 낫겠지, 칼로리도 없으니 괜찮겠지, 어쩌면 당뇨 예방에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몇 년 전까지는 제로 음료를 거의 건강 음료처럼 여기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신경과학계와 의학계가 연달아 발표하는 연구 결과들을 접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그 제로 음료가 뇌 노화를 1년 반 이상 앞당기고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4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이유와 메커니즘, 그리고 무설탕 음료 대신 뇌를 살리는 음료는 무엇인지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음료 교정 플랜까지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가까운 지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높은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셨으며 특히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말을 들은 후로는 10년 넘게 제로 음료를 하루도 빠짐없이 두세 캔씩 마셔오셨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서서히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전문의가 가장 먼저 권고한 것이 바로 인공감미료 음료를 즉시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무설탕이라는 라벨이 결코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칼로리도 없는 인공감미료가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뇌 건강이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뇌 건강의 70% 이상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 면역신호, 항염 물질들이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뇌에 영향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장내축이라고 부르며 최근 연구들은 이 연결고리가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심지어 치매 발병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내축을 인공감미료가 처참하게 파괴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핵심 결론입니다.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을 섭취하면 장 속 유익균,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가 급격히 감소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장 점막에 구멍이 생기는 이른바 새는 장 현상이 발생하고 원래 장 안에만 있어야 할 독소와 박테리아 파편들이 혈류로 쏟아져 나와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결국 혈뇌 장벽을 뚫고 뇌 신경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뇌 장벽은 뇌를 외부 독소로부터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들이 뇌 속에 무방비 상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몇 년, 수십 년 반복되면서 치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공감미료별로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독성 작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로 콜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이어트 음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아스파르트산, 페니랄라닌, 메탄올이라는 세 가지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중 아스파르트산은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경세포를 과흥분시켜 세포가 타버리듯 손상시키는 신경흥분 독소로 작용합니다. 전류가 너무 강하면 전선이 타버리듯 신경세포의 과부하가 걸려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페니랄라닌은 뇌 속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을 교란시켜 기억 형성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최근 신경인지 과학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아스파탐 섭취가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신경독성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분자 수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리트리톨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에리트리톨을 천연 감미료라고 알고 계신데 최근 연구 결과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2025년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서 에리트리톨이 뇌혈관을 구성하는 미세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리트리톨은 뇌혈관 세포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혈관이 스스로 확장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며 혈전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에리트리톨이 뇌로 가는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어 뇌졸중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접한 전문가들은 에리트리톨이 포함된 음료나 식품을 즉시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일리톨을 포함한 당 알코올류 전반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역대급 연구가 20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신경학회 공식 학술지 뉴롤로지에 실린 이 연구는 1만 2천여 명을 무려 8년 이상 추적 관찰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K, 에리트리톨, 소르비톨, 자일리톨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언어 유창성, 전반적 인지 기능이 훨씬 빠른 속도로 저하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감미료가 뇌 노화를 무려 1.6년이나 앞당긴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1.6년이 적은 숫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음료 하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뇌가 자연 노화보다 1년 반 이상 더 빨리 늙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별것 아닌 일일까요? 게다가 이것은 단 8년의 관찰 결과입니다. 20년, 30년 동안 매일 마셨을 때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더 상상하기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 노던 맨해튼 연구로 불리는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다이어트 소다를 하루에 한 캔 추가로 마실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34%씩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하루 한 캔 이상 마시는 그룹은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 결과를 처음 접한 신경과학자들조차 눈을 비볐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잠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들어간 일반 음료가 더 낫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무설탕의 함정입니다. 설탕이 잔뜩 든 음료는 그 나름대로 뇌를 파괴하는데, 다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설탕 음료를 반복해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그때마다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사이클이 수년간 반복되면 뇌의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가 망가지고 뇌 신경세포가 포도당을 연료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료 공급이 끊긴 뇌세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설탕 음료도 치매 지름길이고 제로 음료도 치매 지름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더 나은 것을 고르려는 시도 자체를 멈추고 달콤한 가공 음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안은 무엇일까요? 뇌를 지키는 최고의 음료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은 물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뇌의 약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의 탈수 상태만으로도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하루 물을 5컵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관련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속도가 유의미하게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탄산이 없어서 밋밋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레몬 한 조각, 민트잎 혹은 오이 슬라이스를 물에 넣어 냉장 보관해 보세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천연 항산화 성분까지 덤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히 권장드리는 것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현재 뇌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음료 중 하나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EGCG라는 성분은 알츠하이머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고 타우 단백질의 독성 응집을 분해하는 효과가 국내외 연구에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의 L-테아닌은
카페인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집중력은 높이면서 불안감은 줄이는 독특한 인지 향상 효과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하루 3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뇌의 백질, 병변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질 병변은 치매 발병의 선행지표로 알려진 뇌 손상 흔적입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녹차의 EGCG 성분과 비타민 B3를 함께 섭취했을 때 이미 노화된 뇌세포가 젊은 상태로 회복되는 효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1잔에서 3잔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이며 저녁에는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오후 4시 이전에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블랙커피도 적정량이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은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뇌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장기 추적 연구에서 하루 2잔에서 3잔의 블랙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블랙으로 마시거나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없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 가득한 달달한 커피나 제로 시럽을 넣은 커피는 이 모든 효과를 무효화시킵니다. 네 번째로 발효 음료인 콤부차나 케피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음료들은 장내 유익균을 풍부하게 공급해 앞서 말씀드린 장내축을 강화하고 뇌 염증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시중에서 판매되는 콤부차 중 일부는 당류나 인공감미료가 상당량 첨가된 제품들이 있으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테비아나 몽크푸릇 같은 식물성 감미료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하면 순수 스테비아 추출물과 몽크푸릇 추출물은 아스파탐이나 에리트리톨에 비해 뇌와 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현저히 낮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테비아가 오히려 항산화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스테비아 제품들 중 상당수는 순수 스테비아 추출물이 아니라 에리트리톨이나 다른 인공감미료와 혼합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구매 전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미료든 과량 섭취는 장내 세균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맛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7일 음료 교정 플랜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과 2일차에는 현재 자신의 음료 섭취 패턴을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마시는 모든 음료의 종류와 양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제로 음료, 과일 주스, 믹스 커피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동시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추가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척 수액 순환에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3일과 4일 차에는 하루에 마시던 제로 음료 중 한 캔을 녹차 한 잔으로 대체합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없어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미각은 인공감미료의 강렬한 단맛에 중독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지지만 약 일주일에서 2주일이 지나면 미각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녹차 고유의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녹차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단맛이 없는 곡물차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5일과 6일 차에는 냉장고에 있는 제로 음료를 과감하게 줄이고 레몬 민트 인퓨즈드 워터를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합니다. 물 1리터에 레몬 34조각과 신선한 민트잎 56장을 넣고 냉장고에 두면 몇 시간 안에 상쾌하고 향긋한 천연 음료가 완성됩니다. 취향에 따라 오이 슬라이스나 생강 조각을 넣으면 항염 효과까지 추가됩니다. 가능하면 냉장고에서 제로 음료가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배치를 바꿔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이 덜 가게 됩니다. 7일 차에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진 느낌이 드시나요? 오후에 찾아오던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조금 개선되었나요? 소화가 조금 편해졌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장내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뇌 건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의 변화가 이 정도라면 한 달, 석 달 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최신 연구 결과들에 기반한 정보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인공감미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음료 선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내분비과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페닐케톤요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파탐에 포함된 페니랄라닌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일부 감미료의 신장 배출 부담을 고려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미 기억력 감퇴나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의 정보만으로 자가 판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위한 참고 정보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설탕이라는 라벨은 뇌에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설탕을 피하려다 어쩌면 설탕보다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물질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 들이켜온 것인지 모릅니다. 뇌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심장이나 신장처럼 이식을 받을 수도 없고 한번 죽은 신경세포를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손에 든 그 제로 음료캔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캔을 물 한 잔이나 녹차 한 잔으로 바꾸는 그 작은 결단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서 제로 음료를 건강 음료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와 앞으로 대체하고 싶은 음료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살리는 최강의 식재료 5가지, 매일 먹으면 치매를 막는 음식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